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무역 합의에 서명이 된 것은 좋은데 이것은 새로운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만 또다시 새로운 불씨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추가 관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화장품, 호텔, 배터리.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 나가는 종목들의 업종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될 놈만 된다. 물론 1월달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나가는 업종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 장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얘네들만 움직이는지 또 어떠한 종목들이 속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일단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미중 무역 협상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류호 부총리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합의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고 사진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 뭐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가지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어떤 호재가 딱 터지는 바로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주가는 이제 또 다른 그 호재가 터진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불안감을 꺼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호재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호재가 딱 터지는 시점부터는 그 호재는 일단 과거가 되는 거고 그 호재 이후에 나오는 변동성에 대해서 시장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시장을 약간 더 많이 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발목을 좀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자, 자세한 이야기들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뉴스는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이겠죠. 무역 전쟁이 이제 18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그동안 이제 증시가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018년도 하반기 그저 5월 6월경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가지고요. 2018년 내내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도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였던 모습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초반부터 밀렸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2018년 초반에 밀렸던 그 2월 달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모습이 나왔었던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는 2018년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개월이라는 뭐 이제 약간 특정한 어떤 주기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큰 추세의 주기는 18개월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공교롭게도 18개월 만에 이것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대중 관세에 대한 보류나 또 완화 이런 조치를 취해줬고 또 지식재산권 보호, 보호 또는 기술 이전에 대한 강요 금지, 뭐 환율에 대한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됐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그 커다란 뼈대는 다 갖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은 이제 2차 합의 때 다루어진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중국은 이제 농산물을 포함해서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년 동안 중국이 미국에게서 2천억 달러 231조입니다. 23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적으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767억 달러, 그 다음에 내년에는 1233억 달러어치를 구매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230조 더 쓸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사준다라면 미국은 오케이, 고마워, 그리고 관세를 낮춰주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과를 사러 가면은 뭐 5개만 주세요 그러면은 10,000원인데 10개 사가면 에이 하나 더 드릴게요,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도 많이 사주니까 조금 수혜를 좀 줄게, 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서비스가 379억 달러, 공산품은 777억 달러, 농산물은 320억 달러, 에너지가 524억 달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농산물이 500억 달러 정도 될 줄 알았더니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트럼프의 그 지지층이 이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 쪽에 좀 더 이제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농산물 쪽에서 생각보다 적은데 라는 느낌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가면서 계속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잘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재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거 울거먹을 겁니다. 미중 무역 합의 우리가 이겨내지 않았냐. 그러면서 지난번에 캐나다, 멕시코하고 했었던 것도 미국이 다 이겨냈죠. 모든 국가들에게 지금 다 싸움을 걸어가지고 미국이 다 승리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였던, 가장 골치 아팠던 중국에게도 이기는 거 봐라. 네,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무역 합의에 대한 것은 이제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라는 평가가 일단 나오는 부분인데, 자, 여기가 이제 끝이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환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이런 기본적인 항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을 하고 10개월 정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2차 합의 때는 여기 지금 뭐 기술 이전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항목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향후에 또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관세가 다시 부과가 된다거나, 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재가 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그 얼마나 충실하게 이런 것들을 첫 해에 그런 것들을 이행해 주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첫 해에 지금 보면은 규모가 좀 작은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재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안 지킬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연말에 트럼프의 재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민주당이랑 이제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은 그냥 은근슬쩍 묻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중국은 일단 이런 거겠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합의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장단을 맞춰주자. 살짝 줘보자, 이런 식의 느낌이 나왔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 연도에 중국이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을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서명을 하기도 했었고요.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게 되면 중국은 이제 명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 합의에 대한 내용은 일단 지켜주게 될 테고요. 이제 트럼프 재선 이후에 내년도에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지킬지 안 지킬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당분간 올해 한 해 동안은 좀 편안한 모습이 나오겠죠. 뭐 추가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인하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쯤 돼서야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겠죠.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분위기가 형성될 테고요. 분위기가 좋게 계속 이끌어져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증시에 대한 걱정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들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합니다.
반도체, 화장품, 호텔, 배터리. 올해는 될 놈만 된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는 놈만 간다 이 얘기죠. 가는 놈만 간다. 지금 보면 이제 계속 신고가 나온 종목들, 지금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세다, 좋다라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뭐 지금 보시면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종목들, 또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들 있죠. 그런 강하게 뛰어나가는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현재 특정 업종군에 다 소속이 되면서 주가를 빵 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이런 주도 업종군들이 이제 다 나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향후 주도주가 될 놈들, 그래가지고 이제 연초에 많이들 분석들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끼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었던 거, 그 다음에 정말 이게 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무거운데? 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대형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뛰어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시황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려면, 자, 시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 무거운 하락세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오려면 뭐가 가야 된다 그랬죠? 대형주,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움직이지 못해요. 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코스피에 대한 가중평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가야지 시장도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장이 올라가야지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좋아져야지 개별주도 나중에 투자할 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개별주들이 아무리 올라가봤자 시장의 전체적인 큰 추세를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이것이 언제냐면 작년 말 정도가 되겠죠. 작년 말 시점부터 해서 연말 즈음 와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주도주가 움직인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 뭐 새로운 대장이 탄생했다 등등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뭐냐면 바로 대형주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 분쟁에 대한 그 종료가 일단 가까워지면서, 이 1단계 협의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제 신흥국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때 뭐가 어디에 투자한다고 그랬죠? 대형주. 왜?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외국인이죠. 외국 종목에 투자하려면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그럼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저 알지도 못하는 뭐 텍사스에 있는 작은 기업에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기업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시총 상위권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를 만드는 모습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대형주의 어떤 그 수급과 상승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개별주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부터 시장이 좋은데 왜 내 종목이 안 가나요? 잘 보세요. 지금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지. 주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은 찬밥 신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화장품, 호텔, 배터리, IT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 후보다라고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지금 빵빵 튀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보면 이제 삼성 SDI라든지 카카오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장주들이 이끌어내는 그런 강력한 상승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초에 목표 주가 상향이 이루어진 종목들 보면은요, 목표 가격이 평균 5% 이상 상향된 종목에는 이제 삼성전자, 두산솔루스, 아모레-G, 클리오, 한샘, 호텔신라,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꼽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군의 특징은 뭐냐면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는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이제 하단령 해제, 그래가지고,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형님들이 나갈 때는 동생들이 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 깔짝깔짝 되시면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어떤 업종에서 나오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좋은 종목,
강한 종목을 강한 추세 이런 것들에 계속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또 증시에 또 좋은 소식입니다. 네, 공매도 비중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죠. 공매도 비중이 떨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시장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난 주식을 갖다가 팔겠어. 하지만 나에게 지금 주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팔고 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공매도 비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공매도는 개인들은 많이 못해요. 할 수는 있지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덩어리 자금들이 공매도를 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큰 덩어리 자금들이 하방을 보고 있다면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매도 비중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 대단한 거죠. 이건 뭐냐면 하방으로 보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이야기고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바닥, 즉 어두운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장의 상승이 시작됐을 때 공매도가 이 자취를 감추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공매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공매도들은요, 일단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 공매도가 나오게 되겠지만, 추세가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오냐면 숏 커버링. 뭐 과거에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는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숏 스퀴즈라고 해가지고 대량 환매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대체적으로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 공매도가 있었던 기업들 골고루 이제 비중을 줄여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공매도의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환매, 즉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공매도 환매를 통해서 매수가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더 뛰게 되겠죠. 주가가 더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 공매도를 현재 그 비중을 계속 줄여나감에 따라서 시장에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시장의 지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팩트로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었네.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조정이 또 단기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무역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긍정적인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들, 또 올 한 해 동안의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계속 강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지난 이야기들을 계속 종합해 본다면, 공매도까지 줄어든 이 상태에서 시장에 조정이 들어온다는 것은 단기적 조정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수가 만들어지는, 매수의 포인트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장의 어떤 종합적인 상황들을 본다면 뭐 올 한 해는 정말 멋진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좀 편안한 상황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잘 해결할 것이다. 올 한 해 동안은 중국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화장품, 호텔, 배터리 될 업종만 간다. 그 중에서 대형주들만 간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렸고요. 공매도 비중이 뚝 떨어졌는데 이것은 시장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핀 상태의 호황, 불황의 연속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기억하라. 시장은 발작하듯 움직이기 때문에 가설을 채택했다. 다시 폐기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시장의 흐름을 잡으려고 하지만 불가능할 때는 아예 노력하지 않는 편이 낫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계속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악재의 국면은 이제 호재의 국면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악재는 호재로 바뀌게 되고, 또 호재도 계속해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나 상승하지 못할 때고요. 어느 정도 상승하면 또다시 조정의 국면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국면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포착한다라면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잘 포착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여기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쁜 시점에서 정말로 뭐 산도들도 모두 다 비관적인 상태에서
어찌 해야 될 바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일단은 상승을 기다려라. 그 포인트를 잡아낼 것이 아니라 그냥 현 위치에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을 때 소형주가 잘 가면 소형주로 갈아타고, 소형주에 투자하고 있을 때 대형주가 잘 가면 대형주로 갈아타고, 이렇게 메뚜기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내 차례가 왔을 때 오히려 왔다 갔다 한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조금 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시장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